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7월 30일 토익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적중특강을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해 봤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린다면 이 Part 5는요, 정확하게 푸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Part 6와 Part 7, 즉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무려 70문제나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한 단서를 포착하고 빠르게 스피디하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입니다. 일단 선택지는 비슷한 단어의 형태들의 어형만 바뀌어 있습니다.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시고 비동사를 여러분 빈칸 앞에 주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비동사 뒤쪽에 많이 오는 동사들의 형태는 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바로 ing 형태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라는 것과 ed를 붙고 있는 과거 분사.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일단 cd번을 압축해 주시는데 자,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딤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나 못 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동사들, 즉 90% 이상은 타동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동사가 타동사였는데 ing를 썼다면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가 나왔겠구나. 그 다음에 ed가 붙으면 뭔진 몰라도 수동태겠구나. 그런 뒤에 목적어는 없겠지. 딤이란 단어를 몰랐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뒤쪽에 보시면은 environmentally safe. 이건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즉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잘은 몰라도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시고 문제를 고르셔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C번의 dimed가 정답인데 이제 문제의 정답을 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dim이라는 동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m은 뭐뭐라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consider라는 동사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오형식으로 또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수동태로 바뀌다 보면은 수동태 뒤쪽에 지금처럼 형용사의 형태가 나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은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단어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능동태 뒤에 목적어,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 법칙을 이용하신다면 정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동사들로 선택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해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토익 출제 기관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칸 뒤쪽에 투부정사를 비롯한 특정한 준동사나 접속사가 올 경우라면은 이 문제는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투부정사와 친한 단어가 누구인지 너 혹시 아니? 의 의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그들의 출제 의도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문제도요. 바로 이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투부정사와 결합성을 보이고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A번의 permitted. 사실 이 permit이란 단어가 permit somebody 투부정사.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수동태로 바뀌게 되니까 somebody be permitted 투부정사.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permit이라는 단어를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오늘부터는 permit은 뒤쪽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을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투부정사와의 결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 나머지 단어들을 보시면요. 뭐 시인하다, 그다음에 뭐 승인 및 제공하다, 그다음에 accept, 받아들이다. 뜻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투부정사와의 직접적인 결합성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로 다른 동사들로 선택지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문제도 역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의 출제 기관들이 선택지를 구성하는 점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비슷한 두 단어가 있으면 이 두 단어가 바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그들이 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gree와 resume이라는 단어는 의미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만한 어떤 특별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없는 반면에 arrive, 도착하다. 그 다음에 reach, 도착하다. 야, 의미가 비슷하면 여기서 수험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겠구나. 바로 의미가 비슷한 두 개의 선택지가 보인다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번과 D번은 의미가 같다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형식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arrive는요, 뒤쪽에 보통 전치사를 추가해서 arrive at the place. 보통 전치사가 와야지만 뒤쪽에 명사가 오는 반면에 이 reach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명사가 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 점에 착안해서 뒤쪽의 구조를 보시면 potential customers,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D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전체 다 해석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출제 기관들이 문제를 어떠한 형식으로 내고 있는지 사실 그런 점을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토익에 고득점을 가기 위한 준비가 좀 잘 되신 분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택지 중에 무려 세 단어가 상관 접속사 일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both란 단어는 뒤쪽에 and라는 접속사와 어울리고요. either는 or, 그 다음에 neither는 nor. 즉 선택지 중에 상당수가 뒤쪽에 나와 있는 짝을 보고 나서야 정답이 결정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파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뒤쪽에 or라는 단어를 찾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C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선택지에 공통적인 분모가 보인다면 그 특징을 활용한다면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적중 특강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라는 것이었어요. 해석을 다 해서 풀다 보면은 독해에 우리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택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A번과 D번은 동사, B번과 C번은 동사 아닌 것. 일단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자, 빈칸 앞쪽과 뒤쪽의 결정적인 단서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관계대명사 후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이 뒤쪽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됩니다. 선택지 중에 A번과 D번이 동사인데 차이점은 S가 붙었냐 묻었냐 수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동사 앞에 주어가 누군지는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건데 이 후라는 단어의 이름이 관계대명사잖아요. 즉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쪽에 있는 동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앞에 주어와 뒤에 있는 동사를 관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선행사가 동사의 주어겠구나. 선행사 자리에 S가 붙어있는 복수 주어가 왔다면 동사 자리에는 S를 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D번의 provide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쪽에는 동사가 위치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S가 붙으면 동사 자리에는 S가 붙지 않는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6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해석 문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선택지들의 품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C번의 in case라는 단어만 접속사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전치사입니다.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치사는요. 이 단어의 기능이 중시되는 단어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그들의 출제 의도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전치사가 정답이 된다면 각각의 전치사들의 기능을 내가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겠구나. 해석이 아닌 기능적 차이점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뒤쪽을 보시면 It's usual operating hours. 소유격과 명사밖에 지금 없죠. 주어 동사가 위치하지 않았다면 접속사는 일단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betwee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항상 두 개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봐도 숫자 2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rom과 instead of라는 단어의 기능적 차이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from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간적인 명사와 결합하면요, 출발점, 바로 이 출처나 출발이라는 그 처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A와 B라는 것 중에서 A 말고 B라는 대안책을 제시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시간적인 출발점을 얘기하는 기능일지 아니면 두 개의 시간 중에서 하나의 대안책을 제시하는 상황일지는 문맥을 통해서 살짝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른 때도 아니고 시에 거리에서 있는 축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평소의 운영시간 그거 말고 바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간대가 두 개 나왔죠. 평소의 운영시간, 아침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 이 둘 중에서 얘 말고 다른 대안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정답이 instead of가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A번에 from이 정답이 되었었다면 출발점이 나왔다면 마지막 종착역을 얘기하는 마지막 시점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A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문제. 일단 형태가 비슷해요. 그럼 마음이 참 놓입니다. 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나한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원오브란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오브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뭐뭐 중 하나인데 그러면 원오브 뒤에는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에 s가 붙어 있는 단어들만 정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erfor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동사고요. performers는 명사예요. 원오브 뒤쪽에 온다면 개체나 대상이 명사가 2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선 동사가 이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단어 중에 s 붙어 있는 정답을 골라내신다면 역시 해석 없이 한 1, 2초 안에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단어가 의미상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명사가 아닌 이상 many나 much가 오히려 그들이 너 한번 헷갈려 볼래? 라고 해서 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바로 이 more라는 단어. 평소에 비교급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오면은 여러분 정말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어구는 누구일 것인가? 이 점을 네가 알고 있니? 이걸 물었다는 건데 자, much란 단어가 단순히 불가산 명사 앞에서 많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much란 단어가 비교급 앞에 사용되면요. 훨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급 강조 어구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추가해서 물었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much란 단어는 much money라는 뜻의 많다라는 기능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much more rapidly. 비교급 앞에 쓰는 강조고 야 이거 몰랐네. 그렇다면 하나 가져가시면서 다음 시험 대비하셔야 되겠죠. much 말고 또 여러분 뭐 far, a lot 혹은 even 이런 단어들도 다 비교급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강조어구라는 거 의미는 다 똑같아요.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선택지는 동사의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줄에 해당되는 이 문제의 정답을 고를 때 해석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시제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 포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after예요. after는 전후 관계를 말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그럼 해석상
뭐뭐뭐뭐한 후에 컴마 이하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난 행위인가요? 빈칸에 들어가 있는 동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과거 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문제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 완료라는 시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바로 D번이겠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교훈은요. 선택지가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면 after, before 혹은 뭐 next, tomorrow, yesterday 등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를 찾기에 많은 신경을 쓰자. 그렇다면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이 be located 이란 단어가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집 등의 이 장소적인 성격의 단어가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동적인 개념인가요? 정적인 개념인가요? 건물이 위치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자체가 막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서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 거 먼저 하나 좀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nto나 to나 onto 등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전치사들은 located 뒤쪽에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걸 가장 먼저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또 하나 안 되는 게 어몽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3개 이상의 복수명사가 올 때만 정답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결국 마지막에 선택지는 over와 past 둘 중에 하나인데요. over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over the river, 강 위에, 뭐뭐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past라는 단어는요. 특정 건물을 지나서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갤러리가 Rainy Day 베이커리 위에 있다. 베이커리 위에 갤러리가 있다고요? 장소적으로 건물 위에 건물이 또 있다는 느낌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여기 베이커리를 바로 지나서 이 갤러리가 있다는 느낌은 정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패스트란 단어가 장소 명사와 함께 쓰면요. 특정 건물을 지나서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located 뒤쪽에는 in, on, at, along 등의 단어들이 그동안 정답이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오늘 past란 단어 모르셨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뒤쪽에 비교급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비동사와 형용사가 원래는 결합이 셌던 건데 누군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붙어있는 단어를 벌려서 그 중간에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는 항상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수식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군지 알겠니? 그 문제 의도겠죠. 정답은 바로 부사가 되겠죠. 주의사항은요. 비동사만 보고 바로 형용사를 정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하시는 게 바로 그들이 심어놓은 약간 오답으로 이끌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이 consider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3차원적인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 words are a three-dimensional being. 단어는 3차원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consider라는 단어를 봤을 때 고려하다, 여기다 이런 의미만 떠올리신 분은 1차원적인 학습이 된 거고요. 이 단어는 앞서 우리 1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오형식 동사도 있다. 그러면 약간 2차원까지 공부하신 거고요. consider는 3형식 동사도 있는데 그때는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 정도 아시면 consider에 대해서 3차원적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consider란 동사가 나왔습니다. 빈칸 뒤쪽에 ing가 보인 문제가 있다면 consider의 동명사의 결합성을 물었다는 거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학습할 때는 의미와 어법과 출제 포인트들을 항상 계산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단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B번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명사가 정답이 될 경우에 뒤쪽에 다른 명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정답이 가능한 것은 일단 이 오브와의 결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돼야 될 텐데 사실 다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컴마 앞쪽에 문맥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House buyers on a tight budget.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란 얘기겠죠. 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매매를 담당하는 어떤 공인 중개 업체, 부동산 관계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할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 말을 누가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저렴한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객들한테. 당연히 많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많다란 느낌은 사실 B번과 C번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much란 단어는 불가산과 결합이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누가 될까요? plenty of. plenty of란 단어는요. 동의어가 a lot of라고 해서 뒤쪽에 이렇게 가산 복수명사 형태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few of를 쓰면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금 돈이 많이 없으세요? 저희 부동산에 오시면요. 저렴한 부동산들이 거의 없어.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앞쪽에 이 largest 무슨 급이죠, 여러분? 최상급이죠. 최상급. 원래 최상급이 나오면 뒤쪽에 여러분 뭐가 정말 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최고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전체를 가리키는 every, all, any 이런 단어들 정말 잘 나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 You are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것도 약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북아메리카 전역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상급 뒤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100에 해당되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대명사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는 단어는 바로 A번의 all밖에 없다는 거겠죠. 나머지 단어들이 100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ful이란 단어 가능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또 쓸 수도 없다는 겁니다. all은 형용사적 성격과 대명사적 성격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빈칸의 정답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쪽에 주어 동사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 주절은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없이 동사만 나오는 이 특이한 구조에서 정답되는 단어들을 한 번만 경험해 보셨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일반적인 접속사들은요. 뒤쪽에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 중에 and, or, but 이 세 단어만큼은요. 뒤에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랑 같다면 동사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주어 동사가 같다면 주어 동사 다 빼고 목적어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 중에서 일반 접속사 정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so 사실 등위 접속사로서 so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and, or, but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단어도 뒤쪽에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but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but은 그러나만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주어 동사가 와도 되지만 앞에 있는 주어랑 같으면 동사부터 시작돼도 전혀 문제없는 단어. but 말고도 and, or, but 이 세 단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순발력입니다. 빠르게 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as many 하면 왠지 뒤쪽에 as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면 왠지 then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선택지 중에 두 가지가 짝을 요구하는 문제의 성격을 보였다면 속는 셈 치고 뒤쪽을 한번 좀 봐주시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as와 결합될 수 있는 건 as many. 그러니까 이런 건 연습이에요. as many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as many? 뒤에 짝이 오는 거 아닌가? more than. 비교급의 짝을 묻는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 Paris and Rome. 파리와 로마는 뭐뭐의 둘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단어가 분명히 고민되셨을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two of라고 쓰면요. 뒤에가 3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both of가 나오면 뒤에도 2개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거 둘 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e most popular travel destinations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휴양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휴양지들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2개만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스는 정답 될 수 없어요. 3개 이상이라는 게 느껴지셨다면 정답은 A번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to와 both의 차이점은 of 뒤쪽에 2개가 나오면 보스, 3개 이상의 느낌이 나오면 to. 이렇게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형용사들 중에서는요. 자기와 자주 어울리는 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를 갖고 있는 it is that이라는 것은 특정 형용사에게만 부여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바로 오늘의 정답이 A번인 이유는 it is apparent that 이 틀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A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교훈은 딱 한 가지가 되겠네요. 형용사의 의미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틀이 있다면 이 틀을 내가 외우는 것도 토익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essential 이런 단어도요. 필수적인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it is essential that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문맥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사과를 드리겠대요. 그럼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밤에 우리가 번개나 천둥 같은 게 쳤으면은요. 서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됐겠죠. 계속 진행되던 서비스가 갑자기 딱 차단되거나 중단될 때 쓰는 말. 전화해서 저기요 인터넷이 잘 되다가 끊겼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 이거 물어본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는 disruption입니다. 전화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잘 되다가 중단되는 현상이 나왔을 땐 항상 이 단어를 골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irritation은 짜증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outbreak. 단어를 바꾸면 breakout이라는 동사가 발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발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controversy, 논란이라는 뜻이겠죠. 깜짝 논란 이게 말고요.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 중에 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립카라는 사람은요 말했습니다. You must pay the rent. 야, 너 지금 네가 빚진 거 임대료 다 내야 돼. 언제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3월 4일에 내도 되고 3월 4일 전에 내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부여할 때 쓰는 단어가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등위 접속사 or겠죠. 그러니까 on March 4th 혹은 before March 4th. 이 단어는 공통 분모로 보고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전치사를 연결할 때 쓰는 등위 접속사 or가 정답이 됐다는 얘기겠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on or before March 4th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고 다음 문제에서는 쉽게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17년 7월 30일 대비 적중 특강 해석보다는 결정적인 단서와 이 3차원적인 단어 학습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